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참 많아요. 노사 간의 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정당한 이제 자기의 정당한 보상을 이제 못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게 많거든요. 정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게 있으면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역사에서 이제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르크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분배 받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았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생산을 해서 필요한 만큼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렇게 될 수 없는 세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단순 평등을 우리 인류는 옹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보면은 육상 100m 달리기에서 이제 금메달이라는 보상을 줄 때는 육상 100m 트랙에서 제일 빨리 달린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수영 종목에서는 수영을 잘해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양궁에서는 활을 잘 쏘아야 주는 거고. 각각의 이 보상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크게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는 길, 공직자가 되는 길,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박사 학위를 받는 길,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길, 국회의원이 되는 길, 구청장이 되는 길, 시의원이 되는 길, 뭐 이런 방법론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원하는 만큼 다 얻을 수가 없잖아요.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 좋은 물건을 파는 거, 좋은 물건을 또 사와서 또 다른 곳에 좋은 물건을 파는 거. 시장에서의 물물 교환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이 질서를 인정을 했어요.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시험 쳐서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합격해서 가는 거죠. 학교 가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아마 정의로운 것일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노력한 사람이 성적이 가는 거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뭐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어떤 분배 기준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원적 평등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 정치 권력을 얻는 방법, 교육의 기회를 얻는 방법,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을 분배하는 방식을 다르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왈츠 교수가 이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라는 이제 책에서 주장한 건데, 이 단일한 분배 기준이 아니고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 각각의 분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예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은 백두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백두혈통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고, 박사학위 따고 싶으면 따고, 기업도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돈도 뭐 많이 걷어서 쓰고 싶으면 쓰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이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거는 뭐냐면 복지라는 거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의 분배 기준은, 안전의 분배 기준은 필요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뭔가 위험한 곳에 있으면 빨리 119에 신고해서 안전하게 해주고, 뭔가 어려우신 분들은 있으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필요에 의해서 분배해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배가 잘 되면 갈등이 없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의해서, 돈과 상품이라는 것은 그 분배 기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물물 교환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직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적격성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누구나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토론과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주 완벽하지는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서로 영역을 침범하니까. 저는 이 마이클 왈츠 교수의 이 다원적 평등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각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서로 힘을 합쳐서 돈 많은 사람은 정치 권력을 움직이고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치부를 하고 이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의 분배 기준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거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역에서 어떤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 그 지위를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원적 평등 세상이에요. 그런 시대로 이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이제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에 뭐 김정은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도 보면 왕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잖아요. 성직자는 어때요? 성직자는 신의 대리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다 하려고 그랬고, 귀족들은 혈통이라는 걸 내세워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침범하려고 했던 거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이라든지 뭐 공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침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클 왈츠 교수는 이 주장을 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다른 것들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우리 후진국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돈 많은 어떤 집단이 사회의 어떤 질서를 좀 어기고 어떤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교육, 공직 또는 복지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각 가치 영역을 세분화해서 그 분배 기준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거기에 맞게 보상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자기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유니콘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존경하고 공감해 주듯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훌륭한 교수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존경과 공감을 받듯이,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 각자의 그것을 성취하는 기준과 노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원적 평등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된 가치 영역을 만들고 그 가치 영역 속에서 분배 기준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을 만든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것을 다원적 평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